안녕하십니까. 누리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소청심사 관련해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사항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청심사 청구 기간은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 30일은 수령일 포함입니다.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은 처분 사유 설명서, 이유서, 부가금 의결서, 인사 관련 통지서, 수령증이 있는데 그 수령증에 서명 날이라는 한 날 포함해서 30일 안에 접수가 되어야 됩니다. 만일 이 기간이 도과돼서 31일 되는 날 도달을 했다라고 하면은 기간 도과로 해서 각하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30일 기간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만일 소청심사 청구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시다가 29일째 되는 날 그래도 소청심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마음의 결심을 했으면은 서류 작성을 언제 다 해? 예를 들어서 탄원서라든지 관련 증거자료라든지 수집도 다 안 된 상태에서 29일째 되는 날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은 충분히 소청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소청심사 청구서 첫 장만 작성을 합니다. 소청심사 청구서 첫 장에는 사건명 적시하고 그 다음 인적사항 적시합니다. 그 다음 피소청인을 기재하시고 소청 이유는 추후 제출, 첨부자료 추후 제출 해서 팩스 또는 이메일로 당일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징계시효입니다. 징계시효는 통상 일반적인 징계는 시효가 3년입니다. 단 금품, 향응, 공금형령, 돈하고 관련된 징계는 징계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요 기간이 경과하면은 징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징계시효가 5년인 공무원의 직권 상급자의 감독 책임을 물을 때는 징계시효가 3년입니다. 이거는 감독자 책임입니다. 요거는 국가공무원법 83조 2 제1항, 지방공무원법 7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징계사유입니다. 5년짜리는. 자, 단 징계시효 중에 수사기관, 감사원, 검찰, 경찰에서 수사 중일 때, 이때 징계시효가 2년인 사건 또는 3년인 사건, 공금횡령 유용해서 5년인 사건의 경우에 수사 중일 때는 시효가 중지가 됩니다. 중지가 됐다가 예를 들어서 공금횡령 같은 경우에 수사를 6년 동안 했다 라고 하면은 시효가 5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연기가 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종료하면은 수사 종료하고 그 수사 결과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찰 징계권자가 징계 요구를 철회했다가 다시 재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인데, 경찰 징계권자는 징계 요구를 철회를 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유가 발생한다든지 해서 다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경찰 공무원 징계령에 금지한 조문이 없으므로 적법하다라고 해서 재징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다른데요. 그러면은 징계위원회에서 불문에 붙이기로 한 징계를 다시 재징계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이거는 징계위원회에서 불문에 붙이기로 의결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위원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일사구제례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경찰 징계권자는 징계 요구를 철회했다가 재징계를 할 수 있지만은
징계위원회에서 불문에 붙이기로 의결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재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징계 사유가 한 건이 아니고 두 건, 세 건, 네 건, 다섯 건이 연결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한 세 건 정도는 징계 사유에 해당이 안 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럴 경우에는 일부 징계만이라도 타당성이 인정되면은 징계를 유지해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5개 징계 사유 중 2개만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징계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공무원은 정규 임용이 되기 이전에 그 15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15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 경찰 공무원 임용령 23조를 보시면은 면직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면직 사유가 됩니다. 단 어떤 수위의 징계 처분을 받아야 되냐 하면은 중징계는 1회를 받으면 면직시킬 수 있습니다. 경징계는 2회 이상 받은 경우에 면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15공무원이 경징계를 1회 받았을 경우에는 면직 사유는 안 되겠죠. 자, 소청심사 재개의 효력 발생 시점인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1월 1일 날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이 3월 1일 날 소청심사를 통해서 정직 3월로 복직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정직 3월 처분의 이 시점이 어디냐? 1월 1일 날 해임 처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잖아요. 해임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정직 3월로 복직을 할 경우에 1월 1일 날 정직 3월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받은 건지 3월 1일 날 소청심사 재개를 통해서 정직 3월로 복직한 시점을 잡을 것인지가 문제인데, 이 소청심사의 재개의 효력 발생 시점은 원 처분을 소급해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3월 1일 날 정직 3월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해임 처분을 받았던 1월 1일로 소급해서 1월 1일부터 정직 3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합니다. 이 소청심사의 소요기간은 소청심사 청구인이 소청인이 접수를 한 날로 기점으로 해서 통상 60일 이내에 이 재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한 30일가량 연기될 수도 있고, 특히 연말에 접수되는 사건들은 좀 밀리면은 한 4개월 정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 2개월 정도 안에 끝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든지 아니면은 재판의 계류 중이라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에 소청심사를 동시에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소청에서도 검찰 처분이나 재판의 결과를 보고 소청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꼭 2개월, 3개월을 정하는 게 아니고, 이럴 경우에는 소청심사 연기 신청을 하고, 연기 신청을 하면은 6개월 있다가 재판 결과가 나온다 하면은 6개월 있다가도 열리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으로 간다 하면은 그 고등법원에 항소한 사유서를 첨부해서 소청심사 연기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1년, 지금 현재 제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 중에서 2년이 다 된 사건도 아직까지 소청심사 계류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청심사 기간은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소청심사는
서면 심리가 아니고 구술 심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소청인, 피소청인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참석해서 위원들이 질문에 답변을 하고 또 피소청인 또한 질문에 답변을 하고 해서 위원들이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구술심리가 원칙인데 만약에 당일날 참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련된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해서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 진술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기 신청도 없고 서면 진술도 없고 할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당사자 없이 진행을 해서 당일날 재결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자, 소청심사의 재결에 대해서 처분권자는 그 소청심사의 재결에 현행법상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소청인은 소청심사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해임된 사람이 정직 사물로 복직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정직 사물 나는 그래도 과중하니까 소송으로 가서 한번 다투어 보겠다 라고 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처분권자는 처분권자 스스로 소송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단 이 소청인은 소청심사의 재결이 있은 지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모아서 또 한 번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청심사 관련해서 자주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